자, 오늘은 우리 프린트 45쪽에 정사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수행평가에서도 정사형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오니 오늘 개념은 꼭 숙지를 해야 합니다. 자, 정사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바로 내린 발을정, 사형, 똑바로 내린 그림자다 라는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orthogonal projection, 그래서 수직으로 내린 그림자다 라는 건데요.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보면 한 점 P에서 지금 평면 알파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P'을 할 때 우리는 이 P'을 원래 주어진 점 P의 정사형, 어디 위로?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를 수직으로 내린 그림자가 P'이 됐을 때 이 P'을 이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 보이는 뭐 직선 또는 선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분이라는 것은 또는 직선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점에 대해서도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쵸? 이처럼 평면 알파 위에 새로운 도형이 생기면서 그러면 주어진 선분 F에 대해서 새롭게 내려진 F'이 우리 이제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도 정사형을 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도형에 대해서도 도형도 일단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선분들이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각각을 수선의 발을 내린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평면 알파 위에 새롭게 생기는 그림자가 생길 것이고 우리는 이 F'을 원래 주어진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피의 도형 또한 여기 보이는 얘는 9죠. 9 또한 정사형 시키면 즉 수직으로 그림자를 내리면 우리가 9는 수직으로 내리면 원이 생길 거다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죠. 그러면 또 생기는 이 원 또한 즉 도형 F' 또한 이 입체 도형의 정사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형은 점, 뭐 선분, 도형, 그리고 입체 도형 가릴 거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사형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삼각형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삼각형을 정사형시키면 무조건 삼각형이 나올까요? 자, 우리가 지금 입체 공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약간 평평하게 놓여 있다면 정사형 시켰을 때 똑같은 삼각형은 아니겠지만 삼각형 형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삼각형이 지금 만약에 여기 주어진 평면 알파와 수직으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즉 그림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봤을 때 평면 알파 위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 라고 하면 얘를 정사형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사형시킨 결과는 요렇게 조금 삐뚤긴 하지만 이렇게 선분 하나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도형이다 하더라도 정사형시킨 그 그림자의 도형은 서로 다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점을 정사형시키면 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직선을 정사형시키면 여기 보이듯이 직선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기존의 직선이 평면에 수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면 얘를 정사형시키면 그쵸? 수직으로 나와 있을 때는 걔를 정사형시킬 때는 정사형시킨 거는 한 점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도형에 따라서는 선분 또는 이런 식으로 선분이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다각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만 보고 즉 정사형된 결과만 보고 원래 도형을 예측하기는 힘들다라는 거네요. 왜냐면 지금 얘도 선분이고 얘도 선분이 나왔지만 본래 도형은 얘는 선분이고 얘는 삼각형인 도형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사형만 보고 거꾸로 원래 도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사형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정사형의 길이나 넓이 같은 것들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정사형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는지 우리 같이 예제 1번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사형, 즉 수직으로 내린 그림자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직육면체에서 선분 AF를 평면 EFGHE 위로 내린 정사형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자, 각각의 점에 대해서 지금 수선의 발을 먼저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A점 A를 지금 평면 EFGH로 내리면, 그쵸, 얘는 그냥 2에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F는 정사형시키면, 그쵸, F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선분이니까 어찌됐든 두 점을 이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사형 결과는 선분 EF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삼각형 AFC를 EFGH로 정사형시켜라. 자, 그럼 삼각형이니까 세 변을 각각 정사형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서서 AF는 EF로 정사형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CF 먼저 내려볼까요? 자, C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저 수직으로 내려 떨어지는 거니까 G에 떨어진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G에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 CF는 FG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AC는, 선분 AC는 각각의 수선의 발이 EG니까 얘네들 선분 AC는 EG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삼각형 AFC를 정상시키면, 즉 수직으로 그림자를 내리면 그 그림자는 여기 보이듯이 삼각형 EFG에 해당한다라고 말해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삼각형 EFG는 삼각형 AFC의 평면 EFGH 위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만 잘 찾으면 그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사형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사형된 도형을 한번 찾아봤다면 정사형 됐을 때에 한번 길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정의를 좀 해보고 갈 건데요. 자, 지금 여기 평면 알파와 그리고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직선 L을 평면 알파로 정사형시킨 직선을 L'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각각의 점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죠. 그럴 때 L'이라고 할 때 이 L'과 직선 L이 이루는 여기 각, 얘를 뭐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를 우리는 직선 L과 L'이 아닌 그 L'이 있는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 명칭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이랑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으려면 정사형시킨 직선, 즉 수선의 발을 내리는 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선이랑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딘지를 알아놨으니 이걸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의 정사형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선분 A, B를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시킨 곳을 A', B', 선분 A', B'이다 라고 해봅시다. 얘네 둘의 길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천천히 살펴보면 직선 A, B와 A', B' 두 직선의 교점을 여기 O라고 할 때 각 A, O, A' 여기를 X라고 하면 선분 OA'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그쵸, OA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O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럼 당연히 OB'의 길이 같은 경우에도 OB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선분 OB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전체 길이가 아닌 정사형된 길이, 즉 A', B', 선분 A', B' 여기 길이만 궁금한 거니까 OB'에서 OA'을 빼면 된다라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 번만 써주면 OB-OA, 즉 OB-OA는 선분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사형된 길이는 결국에는 원래 주어진 선분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그 사이값, 코사인 x만큼 곱하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사형된
선분의 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가 10이고 그리고 선분 AB를 알파 위로 정사형한 그 선분을 선분 A', B'이라 했을 때 직선 AB와 그리고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거 잠깐만 그림상으로 간단하게만 보면 평면 알파가 있고 즉 여기 AB, 선분 AB의 길이가 10인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직선 AB와 평면 알파 사이 각이 60도다 라고 했으니까 방금 봤듯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B'의 길이는 원래 주어진 10 곱하기 코사인 60도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길이는 5다 라고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정사형, 즉 그림자의 길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푸는 것 뿐이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서 우리 예제 2번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2번은 지금 선분 AB를 어떤 평면 알파로 정사형시킨 점을 A', B'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번에서는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가 8, X 사이각이 30도다 라고 했으니까 A', B'의 길이는 8 곱하기 코사인 30도 계산하면 4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코사인 값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정사형된 길이, 즉 A', B', 15라는 것은 길이가 20 곱하기 코사인 x를 해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코사인 x는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쓸 때, 코사인 값을 계산할 때 원래 있는 도형이 빗변에 해당하고 그리고 정사형된 도형이 밑변에 해당한다. 즉 코사인 세타 할 때 빗변과 밑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잘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사형의 길이를 한번 구해봤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선분을 넘어서 도형, 아까 뭐 심지어는 입체 도형까지 정사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자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한번 여기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삼각형 ABC가 주어졌을 때 얘를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된 그 도형을 A', B', C'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A', B', C'의 넓이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면 알파와 주어진 원래 도형 x가 이루는 사이각을 x도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ABC와 평면 알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에서 BC를 포함하고 평면 알파와 평행한 평면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평면 알파를 이렇게 위로 평행 이동했을 때 BC랑 만나는 그런 평면이 베타다라는 거죠. 그쵸? 그럴 때 그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다 라고 하고, 자, 그리고 알파를 평행 이동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평면 베타에서 지금 점 A와 A' 사이에, 직선 A 사이에 교점이 새로 생길 것이고 그 교점이 A2'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A2' 또한 평면 베타와 수직을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이듯이 삼각형 A', B', C'과 새롭게 만든 A2', B, C 이 삼각형은 평행이동해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삼각형이죠. 그쵸? 똑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 수직 찾아놨으니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 보이듯이 나머지 수직 하나 어디? A2'과 H 그리고 BC 얘네가 수직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찾아놓고 보니까 앞에서 평면 알파와 이 삼각형 A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x는 지금 보이듯이
각 A, H, A2'이 결국에는 각 X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두 삼각형의 넓이를 원래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를 S 그리고 A2' 우리가 정사형된 넓이를 S'이다 라고 하면 먼저 S'의 넓이는 우리가 보이듯이 삼각형 A2' BC의 넓이와 같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즉 2분의 1 BC 곱하기 A2' H의 넓이와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A2'H, 선분 A2'H의 길이는, 즉 여기 길이는 AH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 거와 같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만 보면 2분의 1 BC 곱하기 AH 2분의 1 BC 곱하기 AH 얘는 삼각형 ABC의 넓이네요. 즉 넓이 S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S'이다 정사형된 넓이는 결국에는 원래 주어진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평면을 이렇게 가져와서 평행이동해서 뭐 그림자를 만들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정사형된 넓이 또한 아까 길이와 마찬가지로 원래 주어진 넓이 곱하기 사이각 코사인 x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x 값을 계산을 하는 중이니까 빗변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빗변은 저 원래 주어진 넓이죠. 그리고 밑변에 해당하는 것은 저 정사형된 넓이니까 S'에 해당한다 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길이든 넓이든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예제 하나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평면 AFC와 그리고 평면 EFGH 이 앞에서 예제 1번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EFGH로 지금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할 때 코사인 X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 예제 1번에서 삼각형 AFC를 EFGH 위로에 정사된 그 도형은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A는 2로 떨어지고 C는 G로 떨어질 때니까 삼각형 EFG가 우리가 찾는 정사형된 도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사형 간의 넓이 관계에서 확인하기로는 AFC를 정사한 게 삼각형 EFG니까 삼각형 AFC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을 지금 문제에 x라고 했으니까 x를 계산하면 그게 삼각형 EFG의 넓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정육면체라고 그냥 주어졌으니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였으니까 삼각형 EFG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2분의 1 A제곱에 해당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 AFC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전면의 길이가 AA니까 대각선은 루트 2A일 것이고 그러면 삼각형 AFC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한 변이 루트 2A인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A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주면 코사인 x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정사형을 배우기 전에는 지금 주어진 AFC와 EFGH가 이루는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확장시켜서 각각을 수직으로 슬라이스해서 직각삼각형을 찾고 그 안에서 사이각을 여기를 x라고 잡아서 변의 길이들을 잘 이용해서 구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하는 수 있으니 정사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좀 더 실수가 없이 잘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길이를 이용해서 여기 사이각을 구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린트에 있는 3번, 4번, 5번 정사형 넓이에 관한 문제 3개를 좀 더 풀어보고 답 확인까지 하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예제 3번은 지금 알파랑 베타라는 두 평면이 있는데요. 두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다 라고 했을 때
평면 알파 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럼 여기 위에 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원래 주어진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 4. 그쵸? 얘는 16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16인 것을 지금 정사형시키는 중이니까 그쵸? 얘는 16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계산을 하면 얘는 8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예제 4번은 그러면 입체 도형상에서 정사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넣어봤는데요. 자, 예제 4번은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데 얘를 45도 각도로 잘랐을 때 생기는 타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우리 1학기 때 타원을 배우긴 했지만 그때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배우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으면 어디서 어떻게 정사형이 됐는지 그 관계를 좀 살펴봅시다. 정사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새롭게 생기는 타원이 지금 색칠된 이 면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얘를 수직으로 한번 내려보면 그쵸, 수직으로 떨어지면 원기둥의 바닥인 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타원의 넓이를 S 그리고 원의 넓이를 S'이다 라고 하면 S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원의 넓이인 S'이다 라고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 직각삼각형 45도니까요.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고,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S 프라임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 4파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타원의 넓이는 4 루트 2 파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예제 5번은 지금 우리가 정사형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림자의 넓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바로 수직선 상위에 있어서 바로 태양이 이 위에서 햇볕을 내려줄 때 어떻게 그림자가 생기느냐라는 것을 관찰을 했으면 항상 태양 광선이 수직으로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지금 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을 때 태양 광선이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비출 때 그때 지면에 생기는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라는 거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계산하기로는 수직으로 떨어진 넓이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즉 60도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 즉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 내에서 직각삼각형 즉 수직으로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태양광선이 비스듬하게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어진 구가 원래 주어진 도형이고 그림자가 새롭게 생기는 도형이다. 즉 그림자를 S 프라임 V를 S다 라고 이렇게 하고 풀었는데 그 관점을 조금 뒤집어서 서로 뒤집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 일단 태양 광선과 우리 구의 중심으로부터 수직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 있게 그어주면 얘를 쭉 확장시켜보면 지면과 만나는 각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수직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30도다 라는 거죠. 그러면 구에서 지금 이렇게 자른 구의 단면 즉 원은 일정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사이각은 60이 아닌 30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구하려고 하는 이쪽에 생기는 그림자를 S라고 하면
S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하면 9의 단면인 반지름이 2인 원, 즉 4파이가 나온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광선이 비스듬하게 올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관계를 뒤집어서 새롭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서 빗변과 밑변을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이거를 잘 계산을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는 3분의 8 루트 3 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사형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도형이 비스듬하게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한번 교과서의 137쪽에 있는 탐구 문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어차피 수행평가 범위이기도 하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 오늘 정사형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형은 수직으로 내린 그림자다 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